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살랑이는 이 조용한 밤, 거울 속에서 나이를 실감하며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피부가 푸석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밤에 뒤척이며 땀이 줄줄 흘러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혹시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폐경기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올해 75세이며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들과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폐경을 인생의 끝자락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폐경기는 노화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마치 여성으로서의 삶이 그 시점에서 끝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관리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실제 생물학적 노화가 5년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라는 외적인 문제를 넘어 폐경기라는 전환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0대 못지않은 피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가벼운 몸과 깊은 숙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현재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전달되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하여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겉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폐경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피부가 그 변화를 알립니다. 예전에는 탱탱하던 얼굴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설게 느껴지고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몇 가닥씩 빠지게 됩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베개를 뒤척이다가 갑자기 뜨거운 열감에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죠. 이러한 변화들을 혹시 당신도 겪고 있나요?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폐경기 호르몬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을 경험하는데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콜라겐 생성도 줄어들어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뼈 밀도 유지, 깊은 수면, 감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밤에 자주 깨며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정은 더욱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눈물이 터지거나 화가 치밀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증상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성들은 폐경 증상을 비교적 덜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식단이 전통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제품 위주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단순히 식습관의 차이인지 아니면 심리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무력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내 몸을 더 잘 이해해야 할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이해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여성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뭘 먹어도 살이 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폐경 이후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기운이 없으며 피부는 칙칙해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 몸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며 복부 비만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뼈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엉덩이 뼈가 골절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오랜 칼슘 부족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한 컵의 두유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전반적인 식단을 개선해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멸치, 두부,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10분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햇볕을 받기 힘든 날이 많다면 연어나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 된장, 미소, 아마시, 참깨, 현미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유는 피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식품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 E는 피부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사과 1개, 당근 몇 조각, 키위나 블루베리 1줌, 이 모든 것이 내일의 피부와 뼈를 지켜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식단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젊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유, 두부, 된장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아마시라는 것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시에는 피토에스트로겐,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는 폐경기 여성의 몸에 마치 구원자처럼 작용합니다. 이 성분은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호르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피토에스트로겐 섭취량이 높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땀을 흘리는 빈도, 불면증, 감정기복 등이 현저히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에 피토에스트로겐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콩 제품입니다. 두유, 두부, 청국장, 된장 등은 한국인의 식탁에 익숙하면서도 매우 훌륭한 에스트로겐 보충원입니다. 특히 두유는 하루 한 잔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씨, 해바라기씨, 참깨, 들깨와 같은 씨앗류를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요즘에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조금 색다른 재료로는 렌틸콩 과귀리가 있습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여성의 콩이라 불릴 만큼 여성 건강에 특화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귀리는 혈당 조절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식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기, 국, 밥으로 단조롭던 식사가 콩, 씨앗, 다양한 잡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피부 톤이 밝아지며 아침에 덜 붓고 밤에는 더 잘 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성 호르몬의 힘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와 된장 한 숟가락, 그 속에 담긴 자연의 지혜가 지금 당신의 몸을 서서히 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폐경은 병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새롭게 조율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서 피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광채가 사라진 듯하고 또 어떤 날은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야 하며 체념하는 순간 변화는 더욱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는 얼마든지 다시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폐경기에는 콜라겐 생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진피층에서 뼈대처럼 구조를 잡아주는 단백질로 부족해지면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해도 들뜨고 들쑥날쑥해 보여요 라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콜라겐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시중에는 마시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바르는 제품 중에서는 분자 크기가 작은 펩타이드 콜라겐이나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해야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성분은 바로 비타민 C와 E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속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여 기미와 잡티를 줄여줍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피부에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E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피부는 저녁에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수면 중 피부의 회복 속도는 낮보다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철저한 스킨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앰플이나 세럼을 사용하고 그 위에 비타민 E 성분이 포함된 보습 크림을 덧바르는 루틴이 좋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피부톤과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만 써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비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기능성 성분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피부에 자극 없이 잘 흡수되는 제품이라면 꼭 유명 브랜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폐경기 피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주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피부가 변했다는 것은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흐르는 것도 괴롭지만 폐경기를 지나며 가장 두려운 변화는 사실 마음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자주 흐르고 또 어떤 날은 괜히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이것도 호르몬 변화가 불러오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즉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들의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기에는 이 균형이 깨지면서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폭발할 만큼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53세 여성분은 가족에게서 사소한 말 한마디를 듣고 며칠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파도는 많은 여성들에게 죄책감과 자책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뇌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불면증, 소화불량,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상승, 이 폐경기 여성의 전신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첫걸음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내 기분이 왜 이런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좋은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먼저 챙겨왔습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그 에너지가 가족에게도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해. 명상요? 저랑은 안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져요. 제가 명상을 권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명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10분, 숨소리 하나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폐경기 여성의 삶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명상은 더 이상 스님이나 요가 강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 회복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입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매일 10분간의 명상이 뇌의 편도체 활동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울 증상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며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세상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산책하거나 책 한 페이지를 음미하듯 읽는 것, 손끝으로 술을 놓는 것 모두 나만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 일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친구와 웃으며 통화했다. 햇살이 포근했다 등과 같은 작은 일들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실제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과 불안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글쓰기 등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폐경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여성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10분 이 하루를 변화시키고 그 하루가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화장은 들뜨며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무게감이 매일 아침을 힘겹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가 제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내 몸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폐경기 이후의 피부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안색이 쉽게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얼굴 마사지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안을 마친 후 콜라겐이나 비타민C, 이가 함유된 앰플을 손끝에 덜고 이마에서 관자놀이, 광대에서 턱선까지 부드럽게 눌러주듯이 쓸어내려 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색이 맑아지고 얼굴선이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또 하나,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LED 마스크나 라이트 테라피 기기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저주파 광선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15분만 투자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천연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달래주세요. 예를 들어 꿀과 요거트를 섞어 만든 팩은 보습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녹차 가루나 오트밀을 활용하면 항산화 작용과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팩을 바르고 누워있는 그 15분 동안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조용한 고요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피부만 돌보는 것은 아쉬우니 속도 함께 챙겨볼까요?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는 카모마일 차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모마일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을 돕고 위장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안할 때 단 10초만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쓰다듬듯이 피부를 어루만져 주세요. 폐경기는 무너짐이 아닌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50대 초반의 여성, 이름은 한지은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롭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비칩니다. 그녀는 몇 달째 불면증과 기분 변화, 그리고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2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그녀는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폐경이 시작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며 무기력감이 점차 그녀의 삶을 잠식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제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명상, 두유와 아마씨를 곁들인 아침 식사, 잠들기 전 피부 마사지, 그리고 밤에는 카모마일 차 한 잔. 이렇게 소소하지만 정성을 담은 일상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주 1회로 늘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생각이 멈추고 오직 지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피부는 한층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죄송해요 라며 눈치를 보던 그녀가 어느 날 요즘 제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폐경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폐경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폐경기는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전환점입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피부 관리,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작은 습관의 반복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현재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퍼졌는지 항상 궁금합니다.